Good morning, everyone. How are you? Very good. 오케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실용법 D반에서 쌤이 수동태로 살짝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동태 그 자체라기보다는 수동태에서 어떤 개념이 빠져나옵니까? 수동태에서 현재 분사, 과거라는 분사도 빠져나오고, 그 다음 오형식에서 목적 보호라는 개념도 빠져나오고, 또 그 개념에서 준동사의 수동태라는 개념도 빠져나오고, 그래서요, 그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수동태의 기본 개념에서 가지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수동태의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수업을 시작했던 것이다. 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그러면 수동태 파트를 서서히 마감하면서요. 쌤이 어느 파트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까? 준동사 파트로 들어갔는데요. 근데 준동사 파트도 공부해보니까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재밌어 하셔야 되는 거 자체가 이겁니다. 우리가 준동사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동사에다가 여러분들 약간의 모양새를 변형을 시키는 걸 좋아하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총법 A 때부터 우리가 들어오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동사 원형의 to를 쓰는 것을 to 부정사니, 그 다음에 동사에다 ing 쓰는 뭐를 동명사니, 그 다음에 동사에다 ing나 동명사랑 또 꼴이 똑같긴 해요. 동사에다 PP를 써서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요 분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to 부정사, 동명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에서 분사,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여러분들 동사라 그럽니까? 준동사라 그럽니까? 준동사라 그러는데 이 준동사 파트는 공부하실 때요. 준동사를 지배하는 공통적인 규칙이 몇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 파트도 여러분들 똑같고 have 플러스 pp나 그러니까 즉 having 플러스 pp라는 등 여러분들 준동사의 완료 시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또 모든 준동사도 기본적으로 동사였기 때문에 뭐를 가질 수가 있다고요? 주어를 가질 수가 있다. 근데 의미상의 주어를 가진다.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여러분들 얘들도 명색이 뭐였습니까? 근본적으로는 동사였기 때문에 동가 뭐를 가질 수가 있다? 수동태를 가질 수 있다. 근데 그런 개념들이 여러분들 준동사 파트를 공부할 때 기본적인 방향성이에요. 물론 선생님이 좋아할 겁니다. 공부를 싹 다 하고 나면 다시 한번 정리를 싹 다 하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어떤 모양새를 우리가 움직이고 있냐면요. 근데 그 중에서도 to 부정사라는 것과 동명사에 대해서 쌤이 기본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특히나 to 부정사라는 것이 개인기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to 부정사는 동사에다 to를 붙인 다음에 얘가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또 뭐처럼 부사처럼 쓰고 다니는 모양새를 to 부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방 선생님의 말투를 봐서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워왔고 그럼 들어왔던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회화를 해보시게 되면 얼만큼 우리 반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덜 돼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걸요. 그래서요, 쌤은 어제 우리 유닛 63 했던 진도의 염더미가 이어서 64까지 오늘은 학습 목표를 한번 끌어당겨 보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반 마음속에 이 투부정사라는 개념이 훨씬 더 마음속에 자리를 잘 잡았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단순한 이론 공부가 아니라 회화반 가셔서 많이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끌어당겨야 되겠다. 뭐 그렇게 쌤이 자랑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준동사 파트를 다 배우고 나면요.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에 대해서 개념이 많이 잡혔으면 좋겠다. 선생님 그렇게 일단은 여러분들 희망사항을 밝히고요. 그럼 우리 어제 했던 거 선생님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63의 제목을 보시면 되게 특이한 제목이 나왔어요. 그죠? 발음을 갖다 합시다. adjective. 그죠? 형용사죠. 형용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쌤이 공부를 여러분들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들 형용사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눠서 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 그래서 왜냐? 첫 번째, 두 번째 쌤 써봤어요. 복습해서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쌤 시킨 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 물은 이 물은 안전하다. 한번 해보세요. This water 시죠? This water is safe. 자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얘는요 안전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완전한 글을 썼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그러면요 부사가 와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마시다 동사가 뭡니까요? drink. 근데 우린 지금 마시다가 필요합니까? 마시기에는이 필요합니까? 마시기에는. 그래서 우리는요 동사에서 판단의 기준에 동사를 여러분들 몸하기에는 그래서 판단의 기준을 여러분들 나타내기에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부사를 만드는 방법 자체가 뭐밖에 없다고요? to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drink입니까? to drink입니까? to drink. 그럼 보세요. 야, 이 물은 안전하다 마시기에는 해보세요. This water 시죠? This water is safe to drink. 여러분들 그래서 대박을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보세요. Hey, this water is safe to drink에서 주요 요소를 한번 읽어보세요. 주요 요소. 주어 동사 보호까지를 주요 요소를 그죠? 읽어보세요. This water 시죠? This water is safe. 잘 아셨죠? 이 물은 안전하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주요 요소고 나서 얘는요 그야말로 우리가 뭐처럼 쓰고 있습니까? 이거는 마시기 위하여가 좋아요. 마시기에는 좋습니까? 마시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쌤 여기다가 블랭크를 탁 줍니다. 그래서는 우리 반 보세요. 이 물은 안전하다. 마시기에는 우리 반 그러면 얘는요 동사입니까? 준동사입니까? 준동사. 근데 준동사도 근본적으로 동사였기 때문에 주어를 가질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보세요. 여기는 쌤이요. 이 물은 안전합니다. 마시기에는 그래서 의미상 주어가 이 문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 경우는 주절에 있는 주어랑 똑같거나 아니면 말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거나 아니면 일반인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다들 알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굳이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꼬맹이들은 물갈이 같은 거 하면은 되게 배앓이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요? 이 물은 안전합니다. 아가야가 마시기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요. 쌤 이거 막연한 아가야 한 명 뭐습니까? 베이비를 한번 써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This water 시죠? This water is safe for a baby drink인데 쌤이 금방 했는 것 중에서요. 의미상의 주어니까 뭐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의미상 주어란 T를 내셔야 되겠죠? 이때 대박이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는 뭐 플러스 뭐 쓴다고 쌤이요? for 플러스 목적격.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들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라고 우리반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 safe 말고 어떤 형용사들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반요. 쫙 나오실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이 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this water 시죠. This water is impossible. 어려운은 뭐야? This water is difficult. 하시겠죠? 여러분들서 이때요. 쉬운, 어려운, 비싼. 이 물은 비싸다. 그래서 this water 시죠. This water is expensive. 싸다. 그래서 this 시죠. This water is cheap.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반이 하신 평범한 형용사들 있잖아요. 걔들이 낫다 그러면 다 뭐습니까? 의미상 주어를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for 플러스 목적격. 근데 쌤하고 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쌤 묻는 말에 빨리빨리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반 나를 집에 데려다 주십시오 해보세요. 여러분들 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집에 데려다 주세요. Take me 시죠. Take me home. 여러분들 그러면 쌤한테 일단 이렇게 해보십시오. 나를 집에 데려다 준 것은 참 착한 것 같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를 집에 데려다 주는 것 해보세요. To take me 시죠. To take me home is nice. 이렇게 다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주어가 이렇게 커서는 우리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머리 이때는 그럼 투부정사가 뭘로 쓰고 있는 겁니까? 주어 자리니까 부사입니까? 명사입니까? 명사. 아시죠? 그러면 이 집을 나를 집에 데려다 준 것은 착하다. 여러분들 근데 머리가 너무 크니까 우리 뭘로 박아야 됩니까? 이 가짜죠. 이 시일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고 착하네 해보세요. It is 시죠. It is nice. 뭐가 뭐 한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때 나를 집에 데려다 준 거 해보세요. To 시죠. To take me home.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입만은 가져오고 얘는 뭐라고 쌤이요? 진주어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 그러면 nice라는 형용사가 여기 들어온다는 얘기죠. 쌤 말은. 그러면 to take me home 이렇게 나왔어요. take me home. 어제 했던 거 쌤 일부러 복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들요 물이 안전한 거랑 다르게 여러분들 지금요 야 너는 이렇게 해준 것은 참 착하다. 나를 집에 데려다 준 것은 참 착하다 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쌤이 뭐를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까? 착한 것은 뭐예요? 나를 집에 데려다 준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나를 집에 데려다 준 건 뭡니까? 너가 나를 집에 데려다 준 것은 정말 착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너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다 너를 쓸 때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는 원래는 뭘 쓰게 돼 있다고요? for지만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for습니까? of습니까? of.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몇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까? 두 가지. 주어 닦기는 두 가지예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of you를 쓰셔야 되겠다. 오랑 거 좀 같이 해볼까요? It's nice of you 시죠? It's nice of you to take me home. 오랑 그런데 그래서요 선생님이 보면 형용사를 두 가지 썼는 이유가 뭐라고 쌤이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 참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번과 2번의 형용사가 다른 이유가 1번은 보통 평범한 형용사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보통 2번 같은 경우에서 쌤 대표적으로 어려운 할 때 뭐를 상징적으로 줍니까? difficult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불가능한 이런 건 다 뭡니까? 우리는 for를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의 성격의 판단 형용사 착한 거 뭐예요? nice. 못돼 빠진 거 뭐라고 합니까 쌤이요? 얍삭꼬리한 거? mean. 여러분들 이런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의미상 주어를 쌤이 뭐 쓸 수밖에 없다? for입니까? of입니까? of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그럼 포인트를 좀 잡아라. 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의미상의 그래서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올 때 여러분들 전사 시험 문제가 몇 개로 나올 수 있습니까? 2가지. 하시겠죠? 근데 조잡한 토익 시험에서는 이거는 너무 빡셔서 잘 안 물어보고 for만 물어봅니다. 출제될 때는. 아시죠? 그러니까는 보통 토익 책에는 for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독해도 못하고 듣기도 못하고 회화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실용용법이 훨씬 더 기초 토익에서 다루고 있는 문법보다도 높아요. 수준 자체가 깊고. 그래서 그걸 아셔야 다른 영어도 해낼 수 있다. 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쓰고 나서 쌤이 챙기고 싶은 거가 여러분들 어제 복습했던 것 중에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쓰고 싶을 때 몇 가지로 움직일 수가 있다고요? 2가지. 보통은 for로 때리시지만 여기에 사람 성격 형용사가 나올 때는 for입니까? of입니까? 그러면요? of 그까지. 그러면 회화가 나와야 되죠. 참 착하다 뭐 한 것은 너가 나 집에 데려다 준 것은 외워보세요. It's nice of you죠. It's nice of you to take me home. 하시겠죠? 말하기 패턴방 가면 많이 쓰는데 이때요 is로 쓰셔도 되고 보통 보면 합니까? 야 그거는 되게 착하대. 여러분들 이렇게 그것은 해서 뭘로도 말씀입니까? That's nice of you. 이게요 회화방 가시면 대박으로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해보세요. 줄여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해보세요. That's nice of you. 그죠? 그 남자 참 착하다 해보세요. to 이야 하는 거 보니까 해보세요. That's nice 시작. That's nice of him. 그죠? 목적격 빨리 바꿔야죠. 그러면 그 여자 참 착하지 해보세요. That's nice 시작. That's nice of her. She is nice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She is nice는 그 여자 자체가 착하다는 얘기지만 우린 잘 몰라요. 사람을 서로. 그래서 야 동사한 것은 참 착하다 했습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격을 자꾸 바꿔야 되죠. 그럼 보세요. 야 그 여자가 to 이야 있는 거 참 착하네 해보세요. That's nice 시작. That's nice of her.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참 좋은 것 같아. 착한 것 같아. 해보세요. That's nice 시작. That's nice of us. 이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겁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참 착하다. 해보세요. That's nice 시작. That's nice of them. 그죠? That's nice of them to give me a chance. 하시겠죠? 금마들이 나한테 기회를 준 것은 참 착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nice라는 형용사가 여러분들 첫 번째 네모에도 나오고 두 번째 네모에도 나올걸요? 여러분들 그러면 첫 번째 네모는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람 성격이 알고 여러분들 사물 보고도 얘기하죠. 좋네 이 말이죠. 그죠? 좋은 뜻이야. It's nice. 근데 그 말고 여러분들 2번 뜻으로 쓸 때는 nice가 뭘로 쓰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으로 착한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영어 공부를 하실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관점으로 뭐든지 밀어붙이시면 우울해서 영어를 못해요. 근데 뭐 영어뿐만 아니라 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죠? 예습니까? 귀에도 걸고 코에도 거는구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사고를 틀어볼 수 있는 시근이 여러분들 꼭 있어야 됩니다. 영어 공부하실 때는. 그래서 뭐요? 나이스가 1번으로 쓸 때는 뭡니까? fu가 오겠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사람 성격으로 착한으로 쓸 때는 뭐가 있습니까? fu가 옵니까? of가 옵니까? of가 온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둘러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쌤이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건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입니까? 부사중 용법이에요. 아시죠? 근데 무슨 정용법을 굳이 원하신다면 왜 부사중 용법이라고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냐면 완벽하게 글 수놓서 이건 뭐예요? 부연 설명하는 찌끄레기 절에 불과하다. 찌끄레기 구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하기 위하여입니까? 뭐하기 n입니까? 뭐하기 n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 유니트 62는 뭐하기 위하여 63은 뭡니까? 뭐하기 n은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주용법 2개를 보여주고 있다. 기초용법 A 수업이 여러분들 빛이 나는 그런 파트입니다. 유니트 62와 63은 이것이죠. 근데 그까지만 챙겨주시고 그 다음 64교재를 탁 펴신 다음에 쌤하고 좀 적극적인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쌤이요 우리한테 공부 시작하기 전에 뭐 하나 물어보고 시작하십시다. 여러분들 그리고 참 그 신기한 거가 준동사 파트를 공부하면 아마 우리 반이 알지 못했던 영어의 특성을 좀 많이 배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샘말 본트가 지난번에 준동사 파트 쌤이 특강을 좀 했는데요. 근데 그걸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한번 보실 텐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쌤하고 한번 보세요. 우리 반은 보통 나는 관심이 있다 할 때 뭘 씁니까? 해보세요. 시작. I'm interested 라고 쓰시잖아요. 근데요, 보통 보면 완벽하게 글을 쓰고 나서 우리 반 명사를 쓰려면 명사 앞에 전치하는 뭘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전치사. 여러분들 그때 전치사 be interested 하면 뭐 쓰기로 약속됩니까? in이잖아요. 그러면 야 나는 재즈에 관심이 있다 해보세요. I am 시작. I am interested in jazz 이렇게 썼어요.
맞죠? 염두에서 전사 인 쓰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지금 준동사 파트 공부하지 않습니까? 대박 내보십시오. 쌤이, 야, 나는 뭐 하는데요? 그 소식을 듣는데 굉장히 관심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와서, 여러분들 그러면, 선생님, 저는 그 소식이 진짜 듣고 싶어요. 이 말이죠, 사실은.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I am, 시작. I am interested. 다음에 뭐가 정답입니까? here입니까? to here입니까? in here입니까? 여러분들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선생님이 3초를 주겠습니다. 찍으십시오. What's the answer? 여러분들 answer가 뭐예요? 여러분들 정답 뭡니까? 이건 절대 아닌지 알겠죠? 동사 원형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찍으신 친구는 이런 거 없는데 영어는. 그죠? 우리만 그래서요. 여러분들 항상 보시면 본인이 아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더 나아가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쌤이 그래서요. 이 실용법 교재를 우리 쌤 어제 튜토리얼 한번 했는데 보통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편입을 하고 싶거나 공무원 공부를 하고 싶거나 뭔가 기초가 약했는데요. 토익을 잘 치고 싶고 영어란 놈을 뭐 시험은 둘째 치고 뭔가 잘하고 싶잖아요. 그럼 쌤이 기초가 약한 친구는 기초법 3번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처음에 들으면 별로 공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중고등학교 다 들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면 할수록 아는 게 아니고 하면 할수록 새롭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 반이요 경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거 똑같습니다. 경지 오르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새롭지 하면 할수록 쉽고 쉽게 보는 거는 그거는 겉멋들어서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문법 파트는 그래요. 근데 다른 파트와 다르게. 근데 그래서 실용법 교재를 쌤이 5번을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기초가 약한 친구는 수업은 한 2번씩 들으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집안 형편도 있을 거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을 거고 근데 뭐를 그런 걸 잘 생각하다 보면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죠. 내가 공부하려는 열정이 여러분들 뭐 편입도 하고 싶고 또 뭐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미가 취업도 하고 싶고 토익 성적도 내고 싶고 또 미가 입 밖에 말을 안 꺼내지만 유학도 살짝 가고 싶고 이런 거지. 그죠?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이 하고 싶다 하는 거에 카테고리가 그 빠이 더 있습니까? 어제? 안 그렇습니까? 또 뭐가 빠졌지? 여러분들,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입, 취업, 여러분들 취업엔 토익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유학, 혹은 공무원, 혹은 그러니까 막연히 영어를 좀 샬라샬라 잘난 체 하듯이 잘하고 싶은 거지. 그죠? 여러분들, 이 정도의 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열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죠. 더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인데 방해하는 요소가 요만큼 이런 공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보통 보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많죠. 아침에 못 일난다 내지는 뭐 수강료가 없다 내지는 뭐예요 그러면요 뭐 학교 다니까 하고 너무 멀어요. 우리는 또 무슨 핑계가 있더라. 뭐 이제 또 9월이 다가오니까 우리는요 학교 가셔야 되면 얼마나 많은 핑계들을 찾기 쉽겠습니까? 지천에 알려줘.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날씨에 예민하니까 우리 반은 그죠?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학원에 못 오던데요. 왜? 다리가 소금입니까? 물 튕기만 녹아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수단이 다 댕기는데 왜 비가 오는데 학원에 띵가먹지? 난 도대체 이해 안 가는 사람입니다. 이해갑니다 사실. 무릎팍까지 소금으로 돼 있겠죠? 설탕이나 각설탕. 이게 막 걸어왔는 거야. 물 튀기면서. 근데 뭐 다리가 없는 거 있죠? 다 녹은 거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비 온다고 학원에 띵가먹고 준동살 빠져물 수 있는가? 쌤은 그렇게는 좀 20대 때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렇진 않지만 그죠? 제일 그 큰 마음 뭡니까? 띵가먹고 싶다지. 늘 핑계를요, 여러분들 찾으시려고 안테나를 이렇게 높이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쌤이 이 얘기하다가 이 얘기한 이유가,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영어 공부란 놈은 남의 날 말이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는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사실은 취업이나 여러분들 사회적인 잣대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언어 제국주의죠. 그죠? 여러분들 임피리즘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회피한다고 여러분들 절간에 들어가도 영어로 여러분들 불경을 외워야 될 판이에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왜? 왜 쿡살 많이 오니까. 또 비즈니스 돈 만들어내야지.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요, 회피가 될 일이 아니란 얘기지.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제 말은 내가 하고 싶은 열정이 이런데요. 우리가 사실 계획 짤 때 다 안 그렇습니까?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요거하고 열정이 똑같지도 않아요. 훨씬 더 많죠?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리 여러분들 해야 되는 열정이 요거 이만큼이면 방해하는 요소가 암만 이렇게 크더라도 어떻습니까? 기울기는 사실은요, 요 작은 이게 훨씬 더 크게 느껴서 이거는 솜사탕처럼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됐습니까?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영어 싫으면 디고 이러면 하지 마세요. 그럼 하지 말고 그냥 이 핑계 계속 연연히 하시면서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신한테 사람을 만나거나 기회를 만날 때마다 그냥 핑계를 대고 설명을 하면 되죠.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뭡니까? 내가 이런 덩치를 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영어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편입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그때 나를 뭡니까? 힘들게 했습니다. 때마침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 집이 망하고 뭐야라고?
지나가고 나면 아무도 이런 걸 묻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거만 봅니다. 요거만. 네가 요걸 했나 말았나. 그럼 근데 제일 무서운 눈은 자기 자신 아닙니까? 네 자기 자신도 뭐예요? 이런 거 보지도 않아. 속으로는 됐나 안 됐나 이밖에 안 보지 않습니까? 영하고 일밖에 없는데 참 있지 않습니까? 이진법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하는가 마는가. 아침에 자는가 마는가. 그죠? 여러분들 계약하면 공부를 계속 하는가 마는가. 꿈을 버리는가 하는가. 여러분들 이진법밖에 없거든요. 영하면 일합니까? 근데 왜인가 무엇은 뭡니까? 영하고 일 사이에 뭐가 핑계가 많은 거죠. 우리만 그걸 명심하셔야 될걸요. 아무도 우리만 핑계는 들어준 척하죠. 그래. 아 그렇나 안 됐구나 힘내거라. 우리만요. 그러면서 속으로 다 애국가 부르고 산토끼 부르지 그렇게 진심으로 그 사람의 그걸 이해하는 사람 잘 없을걸요. 우리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꼭 다물고 그냥 하시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쌤이 어제요. 여러분들 편입이나 공무원 공부 같은 거 쌤한테 튜토리얼을 가끔씩 하는데 여러분들 딴 거 없습니다. 기초가 약하면 기초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쌤이 어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실용용법 교재를 5번을 봐오십시오. 연습 문제를 지우고 또 풀고 지우고 또 풀고 돈이 없으면 지우세요. 연필로 쓰고. 근데 그래서 진짜로 내가 실용법 교재 기초용법하고 실용법 교재를 5번 봤는데도 불구하고 기초가 약하면 여러분들 쌤이 손에 장을 그런 얘기는 장을 왜 내가 지져? 너가 영한데 왜 손에 장을 내가 지져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교재 5번 본 적 없죠? 태어나서 한 번도 없을걸. 콩지 팥지도 5번 읽은 적이 없죠? 그만큼 학습에 대한 반복에 대한 효과를 누려본 적이 없는 우리가 영어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00% 반복입니다. 쌤 영어를 잘하죠. 왜? 실용법을 우리 반이요. 쌤님 15년 동안 지겹게 기초용법 실용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대요. 같은 일 계속해 보십시오. 지겨운가? 하면씩 새롭지. 우리 반 그래서 아직 달인이 되려면 차리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생각하십니까? 그게 안 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쌤한테 이런 얘기 들으시는 분 중에서 여러분들 왜 직장인들 계실 거 아닙니까? 조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은 일 계속하면 잘하게 되지 지겹지 않습니다. 그게 지겨우면 지길이 아니지.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습니까? 우리 반 이 실용법 책이 지금 쌤이 위에서 이렇게 보면 바닥바닥하죠. 우리 반이요 바닥바닥 할수록 우리 반 꿈이 멀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를요 나달나달하게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반이요 우리 반 꿈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100%입니다. 100%. 그럼 쌤 어제 튜토리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요 토익 성적이 계속 안 올라요. 야 실용법 교재요. 여러분들 다 외우십시오. 그랬는데도 안 올라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쌤이 이제까지 15년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런 일 없더라는 얘기죠. 쌤이 왜 being twist in 얘기하다가 막 그런 둥그름 잡는 얘기를 자극을 들고 싶으냐면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 학교 돌아가고 할 거 아닙니까? 아 방학 때 걔도 내가 학원 다니고 열심히 딱 하는 그냥 기분만 뿌듯하고 실력은 별로 늘은 거 알거든 사실은요. 좀 됐습니까? 계속 반복 학습하시면서 킵고잉 하시지 않으면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 움직일 놈 같았으면 벌써 움직이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5번 반복하십시오. 근데 그죠? 남들 앞에 가서는 5번 했다가 머리 나빠비거든요. 한 2번 봤다 이래 얘기해야 됩니다. 그죠? 남자 앞에 가서요, 5번을 봤는데, 그러면 속으로는 또 사람들이 얼마큼 못해 빠지냐, 합니까? 야, 참, 내가 저 말 했으면 천재 되겠다. 이 사람들 본질적으로 지는 그 말 뭐해? 그래서 그 말 맞다고 하고 되면 안 됩니다. 머리 나빠 보입니다. 그냥 니 왜 했길래 이렇게 잘하겠나? 그러면 2번 봤나? 한 2번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속으로는 5번 봐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공부 잘하지. 그래서 머리 조합이는 겁니다. 그죠? 집에 가서 늘 놀았어요. 우선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안 했는데 결과 나오려는 전 세계 0.3%고 영재들이 있습니다. 가드 말고는 다 노력입니다. 쌤 보기에는. 노력은 반복입니다. 성실함. 그죠? 쌤이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초 토익 같은 거 여러분들 쌤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얇아요. 그런 문법은. 여러분들 고 있는 것밖에 못 풀죠. 영어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잘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쌤이 실용법 책을요 한번 볼 겁니다. 나달나달하게 5번. 아시죠? 여러분들 연습 문제 꼭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안 하면 헛바이다. 쌤 그렇게 정답을 안 줍니까 내가? 여러분들 정답을 드렸죠? 그거 말고 정답이 없습니다. 한번 봅시다. 내 꿈이 뭐든 간에 쌤이 정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쌤이 그거 말고 다른 정답 그런 거 없습니다. 언어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쌤 준 정답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금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게 왜 정답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기초가 약하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오늘 학습 목표는 이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기초용법이나 아니면 토익 시험에 대한 그 버전이라면 뭐만 알고 계십니까요? being to 있다면 무조건 뭐 쓴다? in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동사 나오면 뭐 쓴다고 알고 계십니까?
명사 우리가 이렇게 알고 계신 거 맞죠?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익 시험에 제일 많은 게 뭘 합니까요? Work for your company 해볼까요? 야 나는 너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얘기를 갖다가 영어는 대놓고 하고 싶을 때 I want to 이래 잘 안 합니다. 뭘 합니까? 나는 니네 회사에서 일하는데 관심이 많아 이래 하더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I am 시작 I am interested까지 썼어요. 그러고 나서 전치사 뭐 씁니까? 그러면요 in 씁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이렇게 I'm interested 다음에 in 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는 뭐요? 전치사죠. 그럼 전치사 뒤에 동사는 뭘로 바꿔집니까? 동명사. 그렇습니까? work입니까? working입니까? working. 여러분들 이거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혼돈이 와야 되겠죠? 야, 네가 아까 이거는 in hearing이 안 된다 그래놓고 이거는 뭐냐면요, in working이 맞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반 머릿속에 여러분들 어떠한 여기가 아직 빵구멍이 안 메꿔졌냐면 이겁니다. 원래 be interested in 다음에는 전치사 뭐 씁니까? 그러면요, in 쓰고 명사 쓰는가? 동사 쓰고 나서 뭐 씁니까? 동명사 쓰시면 돼요. 근데 우리 반 대박 내볼까 셈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명사에 관심이 있을 때는 in, 그 다음이가 동사에 관심이 있을 때는 동명사 쓰시면 되는데 동사 중에서도 이런 거 있어요. 알다 계통의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알다 계통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들어서 알 때 있죠. 여러분들 hear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 또 알다 우리만 알고 계신 거 뭐예요? know 아닙니까? 우리반은 learn 동사를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배우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알다 동사로 더 많이 씁니다. 쌤이 토익 시간에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알게 될 때 뭐 해서 알게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요 읽어서 아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쌤 지금 썼는 동사 한번 읽어보세요. hear, know 시작. hear, know, learn. 그 다음이가 저기가 read. 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반 요렇게 딱 쓰고 나서요. 우리반 쌤 챙기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잘 보십시오. 저는 동사한테 관심이 있다 그러면 ing 쓰시면 되지만 동사가 보니까 뭐예요? 그러면요. 알다 계통의 동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럴 땐 100% 쓰기로 되어 있습니까? 투부정사 쓰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be interested 다음에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 저는요 진짜로 알고 싶습니다 해보세요. I am interested. I'm interested to hear입니까? in hear입니까? to hear. in hearing 하는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해가시죠? 그럼 알겠어. 그러고 나니까 한번 보세요. 난 알고 싶다 할 때 뭐가 여러분들 들어봤는 것 같습니까? I'm interested to know 하지 아무도 I'm interested in knowing 이런 걸 못 들어봤다 그러셔야 돼요. 왜요?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입니다. 샘말 포인트가.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 계통 동사가 나오면 조심해야겠구나. 이겁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요. 그러면 선생님 이것은 be interested in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또 보십시오. 우리반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반 미안하면 뭐 씁니까? 우리반은요. I'm sorry 쓰시잖아요. 이거 다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말하기 패턴 많이 쓰세요. 뭐 연습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쌤하고 선생님 저는요 명사에 대해서 굉장히 사과할 때 우리반 뭐를 많이 씁니까요? 이렇게 많이 쓰시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반 더 미스테이크는 보겠습니다. 실수해서 미안하다 보세요. I'm sorry 시작. I'm sorry for the mistake. 그죠? 혹은니까 해보세요. I'm sorry about 시작. I'm sorry about the mistake. 잘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I'm sorry 쓰고 나서요. 여러분들 for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사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해 드렸습니까? 그러면요. 동사 나오고 되면 동명사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쌤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 읽어보세요. I'm sorry for 시작. I'm sorry for shout입니까? shouting 하셔야 됩니까? shouting 그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요. 선생님 얘는요 은근히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I'm sorry for 쓰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보통 보면 명사에 대해서 사과할 때는 for나 혹은 뭐 씁니까? about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for 쓰고 나서 뭐 썼습니까? 지금요? 동명사 처리했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뜻이 나면 동사 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과합니다. 여러분들 동사 했던 것이니까 뭐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입니까? 과거 것에 대해서 사과할 때 씁니까? 과거 것에 대해서 사과할 때 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반이 I'm sorry for 동명사는 야 그때 그 했던 거 진짜 미안하다 이 말이죠. 여보세요. I'm sorry for 시작. I'm sorry for shouting at you. 야 소리 질렀던 거 정말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I'm sorry that 쓰고 나서 여러분들 내가 너한테 소리 질렀으니까 shout입니까? shouted at you입니까? shouted at you. 그러면 선생님 지금 하는 것은 be interested에 이어서 뭐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요? I'm sorry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올반 나한테
미안하다. 여러분들 뭐요? 명사에 대해서 사과할 때 I'm sorry for, I'm sorry about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for 다음에 동명사 쓸 때는 뜻이 완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야, 하는 것을 사과하는 겁니까?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겁니까? 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요. 해보세요. I'm sorry for 시죠? I'm sorry for shouting at you. 여러분 이거 보니까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remember 다음에 쌤이요. to를 쓰게 되면 뭘 합니까요?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remember 다음에 ing를 쓰면 뭘 합니까요?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명사는 했던 것,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상징성이 깊다. 여러분들 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나는 사과합니다.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너한테 소리 질렀던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소리 질렀던 거 사과한다는 걸 때 주어 동사에 대해서 연락 사과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요? 대디야 저를 쓰셔도 되는데 이때 같은 말 풀었을 때는 shout입니까? shouted입니까? shouted입니까? 해보세요. I'm sorry 시작. I'm sorry that I shouted at you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아시죠? 근데 쌤이요 이때 이제 대박 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 보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정말 유감입니다. 내지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소식을 알리게 돼서 정말 유감입니다. 내지는 이런 소식을 알게 돼서 정말 유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계열의 동사가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쌤 여기 또 뭐라고 접니까? 알다 계열의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쌤 여기 100% for 써야 됩니까? to 씁니까? to.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야, 그 알게 hear that 해보세요. 그거요. 여러분들 쌤 지금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친구들이 굉장히 모르는 문법이라서 원어민 선생님들이 어학연수 보내놓으면 깝깝해합니다. 이거를 뭐 아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봤다 하고 자꾸 얘기해주면 책이 다 있는 건데 근데 책이 다 있어요. 쌤 지금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반이요. 진정 책을 본다는 것이 5번을 안 보고는 여러분들 말도 안 된다는 걸 쌤 자꾸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알다 계통의 동사가 나오면 쌤이 동명사 처리합니까? 무조건 투부정사 때립니까? 뒤에요? 투부정사 때리죠.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의 본질이 뭐예요? 거기 번쩍 들어보세요. 형용사 다음에 우리는 뭐가 나온다고 배웠습니까? 어제요? 뒤에 투부정사 나온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형용사 나오고 나서 interest 다음에 전사 뭐 납니까? in, I'm sorry 다음에 뭐 납니까? for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전사 쓰고 나서 무조건 동명사를 때리려고 그랬다? 그런데 요런 형용사 뒤에도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될 때가 있다고요? 투부정사만 써야 될 때가 있다고. 그게 바로 우리가 63유닛에 대한 예외사항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64일 펼쳐지는데 이런 형용사 떴다 그러면 알다 계통의 동사가 나오면 항상 뭐 써야 된다고 쌤이요? 동명사 처리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투부정사 써야 됩니까? 투부정사. 쌤 이 정도 여러분들 팁을 드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야 나는 듣게 돼서 진짜 듣는 데 관심이 있다 보세요. I'm interested to 시작. I'm interested to hear that. 자 있죠? 그 말고 이런 말 듣게 돼서 진짜 유감이다 보세요. I'm sorry to 시작. I'm sorry to hear that. 듣게 돼서 진짜 놀랐다 보세요. 할 줄 압니다. 놀란 거 해보세요. 와, 합니까? 다시 해보세요. 놀라보세요. I'm 시작. I'm surprised to hear that. 야,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실망스럽다 해보세요. 올바른 쌤이 뭐예요? 여러분들 불규칙 속에 규칙을 발견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있습니까? 안 울어봐.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 알게 돼서 진짜 실망스럽다 해보세요. 올바른 이거 다 배웠습니다. 어디서요? 프린트물 그죠? 해보세요. I am 시작. I'm disappointed. disappointed.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쌤 이거는 활짝 지우고 올반요 되게 어려운 건지 알았거든요. 올반 쌤 설명드릴 때. 근데 왜 은근히 뭐가 느껴집니까? 올반 읽어보세요. disappointed 시작. disappointed, interested, sorry. 그럼 뭐요? surprise. 여러분들 이게 다 뭐예요? 여기 뒤에는 동명사 처리합니까? 알다 계통이 나오면은 다 투부정사 처리합니까? 투부정사.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큰 문법으로 우리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 나서 알다 계통의 동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interested에 국한된 문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알다 계통의 동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뒤에 전치사 투부정사 처리합니까? 아니면 다시 전치사 동명사 처리합니까? 투부정사 처리합니까? 투부정사. 여러분들에서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친구들이 가장 모르고 있는 문법 중에 한 개입니다. 투부정사 계통 공부할 때. 아시죠? 그럼 보세요. 야 이런 것을 알게 돼서 진짜 실망스럽다 할 때 know that 해볼까요? I am disappointed 시작. I'm disappointed to know that. 듣게 돼서 진짜 실망스럽다 해보세요. I am 시작. I'm disappointed to hear that. 참 유감스럽다 이런 말 듣게 돼서 해보세요. I am sorry 시작. I'm sorry to hear that.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 동사에 뭐도 나온다고 쌤이요? learn도 나오고 읽게 돼서 정말 유감스러울 때 뭐습니까? learn. 그러면 선생님 이런 동사들이 알다 계통 나오면 여러분들 다 뭐를 박아야 된다? 전치사 동명사입니까? 투부정사만 써야 됩니까? 투부정사만. 그러니까 우리의 주제가 뭐라고?
정신 차려보세요. 형용사 뜨고 나서 뭐 나온 거? 투부정사 나오는 것하고 64하고는 똑같은 얘기죠. 근데 우리 반이 이런 공부를 안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선생님 be introduced 다음에 조인사 인수 나서 히어링 아니에요? 이래 덤비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죠? 왜요? 근데 알다 계통의 동사는 이런 감정 형용사 처리할 때 다 무슨 처리해야 된다고? 알다 계통은 다 투부정사 처리한다고요. 이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관성을 갖고 여러분들 챙기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이 다 교재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요. 100%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활용을 잘하는 법을 쌤한테 배우셔야 된다. 쌤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 I'm sorry에 해당되는 것은 재밌는 게 있죠. 여러분들 어떤 거 보십시오. 선생님 제가요 소리 질렀던 거 정말 미안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I'm sorry 쓰고 나서 뭐 쓴다고 쌤이요? 이때 소리 지르다는 알다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to shout입니까? for shouting입니까? for shouting. for 다음에 ing 쓰게 되면 여러분들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우리 반 근데 미래에 대해서 사과합니까? 내가 소리 좀 이따 지를 건데 미안 일단 하고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생각을 자꾸 해야 재미가 납니다. 언어란 자체가. 그 다음에 우리 반 지각하다 뭐요? be late. 그죠? 그럼 일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be late 아닙니까? 되게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쌤한테요. 선생님 지각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 했던 거 사과하니까 뭐습니까? for 해보세요. I'm sorry for 시작. I'm sorry for being late. 그럼 대절로 해보세요. 난 지각했다 해보세요. I was 시작. I was late. 대절로 풀로 쓰셔도 되고 for ing 쓰셔도 되고. 그럼 뭐라고 쌤이? 과거 했던 것에 대한 사과하는 것이다. 아시죠? 그럼 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늦었던 거 정말 사과합니다 해보세요. I'm sorry that 시작. I'm sorry that that I was late. 아시겠죠? 다시 해보세요. I'm sorry that 시작. I'm sorry that I was late. 이겁니까? 여러분들 그거죠. 여러분들 이게요. 쌤이 지금 말하기 패턴반 B반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말하기 패턴 B반에 여러분들 우리 아까 했던 거 That's nice of you. 여러분들 진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sorry에 대해서 지금 뭡니까? 감정 형용에 대해서 나오는 거 싹 다 나오는 문법입니다. 이걸 회화로 연습을 하는가 안 하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거까지 챙겨주시고 그러면 쌤 지금부터 교재를 좀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교재를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들 유닛도 어디를 보십니까? 여러분들 일단요 저기 봅니다. 여러분들 B64를 보도록 합니다. 64. 여러분요 교재 보기 전에 쌤 한 개만 더 여러분들 주의 드리고 싶은데요. 쌤만 보십시오. 여러분요 차 사고 싶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차 사다 보세요. buy a new 시작. buy a new car. 이렇게 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쌤 이렇게 썼을 때 저는 차 사고 싶다는 얘기를 영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차 사는데 관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차 사다 동사는 알다 계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때는 뭐예요? to buy입니까? in buy입니까? in buying 그대로 때린다고. 감이 좀 올라오고 그러죠? 여러분들께서요 니네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다시 해보세요. I am interested 시작. I'm interested to work입니까? in work입니까? in working for your company. 그러니까 시죠? 그래서 알다 동사만 조심하면 된다. 여러분들 감 잡으시고 64 여러분들 보도록 합니다. 그럼 B번 보면 느끼신 거가 여러분들 저거죠? 수업 준비 왜 이리 안 돼 있습니까? 그죠? 손각 찾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B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be interested 쓰고 나서요. 이렇게 쭉 보시고 느낀 것이 저거죠. 언제 in 쓰고 언제 투부정사 쓰는가에 대한 문제다. 여러분들 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joining the club 그 다음에 그러니까 buying it 여러분요 딱 얘기하자마자 느낀 것이 관심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 join이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buy 동사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입니까? ining입니까? ining 돼 있죠. 여러분들 서로 두 가지 챙겨주시고 그거 말고 여기 이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be interested to 쓰고 나서 say how somebody react 그죠? 어떻게 그 사람이 react 그죠? 여러분들 활동하는가에 대해서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왜? 뭐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what they hear, see, read, learn 여러분들 다 뭐합니까? know, find 다 알다 동사죠. 여러분들 뭡니까? 알게 돼가지고 슬퍼요, 기뻐요, 관심이 있어요, 유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 알다 계열 동사에 대해서는 뭐를 써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존치사, 동명사 처리합니까? 투부정사입니까? 투부정사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까지 우리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알아놓으셔야 될 것이 이제는 우리 교재에 보니까 뭐예요? 생님하고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알다 계통이 많이 나옵니다. find 동사가 눈치채다 알다 동사로 정말 많이 쓰고 있는 동사라는 것도 알아놓으시고 find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뭐도 알아두십니까요? hear도 우리요 동그라미 좀 적으시고 그러면 우리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죽으면서 해볼까? hear, see 시작. hear, see, read, learn 그겁니까? know, find 이겁니까?
그 다음,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요 문장 같은 경우에 저는요, 정말 듣는데 관심 있었다는 얘기는 듣고 싶었다는 얘기죠. 해보세요. I was, 시작. I was interested to hear it. 하시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주어 동사 사실을 여러분들 굉장히 듣고 싶었다. 해보세요. I was, 시작. I was interested to hear that. 여러분들, 타니아, 여러분들, quit her job. 그녀가, 여러분들, 타니아가, 여러분들, 직장을 그만뒀다는 소식을 듣는데 관심 있었다는 얘기는 듣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니까 선생님, 이건 어디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interest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뭡니까? be? 동사하는 거 알게 돼서 정말 여러분들 뭡니까? 어떤 거야? react 자체가 놀랐다 할 때 모두 해당됩니까? surprise도 해당되고 또 여러분들 어디 해당됩니까? 야 동사에 대해서 진짜 기뻤다 할 때 뭡니까요? glad도 여러분들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반은 이제는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형사들이 나오고 나서 투부정사가 나오면 쫄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쫄면 안 되고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까? 투에 하게 돼서 기쁘다, 여러분들 놀랐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회화방 가셔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sorry 한번 볼까요? 역시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보시면요. I'm sorry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for hear입니까? 아니면 about to hear입니까? to hear입니까? to hear. 이제 왜 그런지 알겠죠? 여러분 보세요. I was sorry 시작. I was sorry to hear that. 맞죠? 그럼 보세요. 근데 내가 이런 말 하게 돼서 정말 유감스러운데 니키가 직장을 그만뒀다. 아시겠죠?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 I've enjoyed my stay here. 나는 여기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는데 I'll be sorry to leave. 난 뭐 할 것입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를 떠난 것에 대해 가지고 나는 뭔가 유감스러움을 느낄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는 뭐를 느끼니까 알게 돼서 여러분들 유감스럽다 뜻으로 쓰게 되고요. 이거 알고 보면 뭘 합니까? 여러분들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유감스럽다를 느껴서 쌤이 동명사는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투부정사는 하게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유감스러움을 느낄 때 많이 쓰는 것이 투부정사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거기에 대한 응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그 다음 그러면 요거 말고요. 여러분들 요거 딱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for 다음에 ing가 나오면 쌤이 뭐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요?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something you did before에서 did에 동그라미 딱 칩니다. you do입니까? you did입니까? you did. 아시죠? 여러분들 동그라미 딱 치십시오. I'm sorry to hear 할 때 이때 to는 뭐예요? 여러분요. 알게 돼서 유감이다 뜻이고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세며 사과할 때 쓰는 말이 I'm sorry가 나오는데 소리 질렀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니까 뭡니까? 그러면요. shout입니까? shouted입니까? shouted가 낫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쌤 설명을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리고 쌤이 계속 말하기 패턴반하고 병행하면 좋다는 이유가 여러분들 말하기 패턴반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걸 공부를 하는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준동사 파트 지금 뭡니까? 두 번째 특강에서 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I'm sorry 쓰고 나서요. 쌤이 sorry의 뜻 자체가 뭐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까? 첫 번째가 쌤 무슨 뜻이고요? 유감스러운 뜻이 있죠. 여러분들 그죠? 첫 번째 뜻 자체가 쌤 뭐라고 합니까? 유감스러운 뜻이 있죠. 두 번째 뜻이 뭐가 있다고 쌤 말씀드렸습니까요? 여러분들 사과할 때 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to hear 써서 뭐라고 합니까? 야, 근데 이런 걸 듣게 돼서 알게 돼서 진짜 유감스럽다. 그럴 땐 뭐 쓰게 돼 있고 투부정사를 쓰게 돼 있고 이것이죠. 그 다음 사과를 할 때 여러분들 투부정사 나올 때랑 그 다음에 뭐가 나올 때 for ing 나올 때 특징이 쌤 금방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이겁니다. 요게 그 특강 수업하고 이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투부정사는 보통 보면 뭘 합니까요? 여러분들 동사 하는 것을 혹은 뭡니까? 여러분들 미래 뜻도 있습니다. 동사 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remember하고 똑같은 문법이 지금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명사는 뭘 합니까? 동사 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사과할 때 많이 쓴다.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 반이 I'm sorry 쓰고 나서요. to 쓰고 나서 이랬습니다. 우리 반이 수업을 한창 하는 데서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그럼 대부분 뭘 합니까?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즉석에서 사과하고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뭐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즉석에서 사과하고 나갈 때는 to 쓰고 나서 누굴 방해하다 동사 뭐 씁니까? disturb you.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I'm sorry to disturb you. 여러분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는데 우리 반도 그렇죠. 선생님도 그래요. 보통 보면 그 자리에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사과도 못하고 나와버린 경우가 있죠. 그럼 굉장히 찝찝하죠. 미안하다 할걸 이렇게. 왜냐면 그 사람이 나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례한 게 아니고 나 그냥 쑥스러워서 그냥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계속 마음에 이렇게 잠금이 남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만나면 뭘 합니까? 꼭 사과하고 싶죠. 그때 그랬던 거 진짜 미안하대. 여러분들 했던 거 미안하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때 네 수업하는데 확 방해해서 정말 미안하대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근데 뭐 쓰게 됐다고 세면 to disturb입니까? for disturbing입니까? for disturbing you 이렇게 쓴다고요.
이겁니까? 이게 바로 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투부정사와 동명사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이것이죠. 그러면 선생님, I'm sorry가 유감스럽다 동사로 알게 돼서 유감스럽다 했을 때 뭐습니까? 100% I'm sorry 투부정사를 쓰고 아시겠죠? 이게 I'm sorry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야 동명사나 투부정사 처리할 때 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할 때 우리가 뭉쾅 여기서 어머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즉석에서 사과할 때 뭐습니까? I'm sorry 투부정사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해서 과거적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과할 때는 쌤이 아까부터 뭐라 합니까? for를 쓰는데 이때는 대절로 풀었을 때 뭐예요? 그러냐? I disturbed you 그게 바로 동명사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remember 다음에 to를 쓰면 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remember 다음에 ing 쓰면 뭐라 합니까?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그게 알고 보면 이러한 다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에서 나온 문법이다. 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겁니까? 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예. 여러분들 회화방법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만요. 여러분들 유감스럽다 할 때는 알게 돼서 유감스럽다 해볼까면요. hear that 해보세요. I'm sorry to 시작. I'm sorry to hear that. 입에서 나오실 때 사과하는 겁니까? 유감스러운 겁니까? 유감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오늘 알다 계통의 투부정사 쓰고 선생님 이거는 알다 계통도 아닌데 왜 투부정사입니까? 이때는 사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해보세요. I'm sorry to 시작. I'm sorry to disturb you. 아시죠? 그 말고 이거 보십시오. 야 했던 거 진짜 미안하다 해보세요. 그때 방해했던 거 정말 사과해보세요. I'm sorry 시작. I'm sorry for disturbing you. 그러면 조금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왜 생각되죠? 이런 게 바로 동명사와 투부정사입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처음부터 뿌리를 한번 긁어놓으면 remember나 forget에 여러분들 두 가지 뜻하는 것도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런 거 모르면 굉장히 힘듭니다. 영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실용법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쌤이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쓰면서 오늘은 새로운 것도 여러분들 자꾸 문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한번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요 교재에서 여러분 보세요. 야, 이 문장 보니까 대반이 아시겠죠? 이거는 알게 돼서 유감이다 뜻이고 이거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야 너무 늦게 전화해서 죄송한데요. 하지만 I need to ask you something. 얘한테 뭔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말이 되죠. 이때는요 여러분들 얘가요 늦게 전화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까? 전화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까? 전화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요 동사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해보세요. I'm sorry to 시작. I'm sorry to call you so late but I need to ask you something. 이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들 야 같은 경우는 쌤 뭐라고요? 하는 거에 대해서 사과합니까? 했던 거 사과합니까? 했던 거. 여러분 그때 투부정사 쓰면 정말 웃기죠. 막 소리 지르면서 소리 지르는 거 미안한데 이렇게 합니까? 사과 막 즉석에서 하면서 여러분들 여미가 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제 too short입니까? for short입니까? for shorting 하시겠죠? 여러분들 챙겨놓도록 합니다. 이것이죠. 그 다음 우리는요 D번에 왕별 때려놓으시고 근데 그러면 우리는 D번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은 싹 다 뭐를 얘기하는 것이고 투부정사 나와야 되는 것이죠. 원하다 여러분들 would like나 wanted는 뭐로 와야 투부정사. 근데 여러분들 할까 생각 중이다 할 때 뭐야? think of 다음에 투부정사입니까? ing입니까? ing.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패할 때 뭐야? fail 다음에 투부정사. 성공할 때 뭡니까? succeed in ing. 뜻은 반대고 문법은 같이 간다. 여러분들 문법도 일관성있게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허락할 때 뭐야? allow 오형식 나오면서 목적 보죠. 여러분들 근데 막다 동사 뭘 합니까? 누구를 모아도 막다? prevent from ing 혹은 뭔가 stop from ing.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쪽 파트도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하셔야 되겠다. 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위로 올라가셔서 그러면 쌤 근본적으로 내가 여러분들 afraid of하고 afraid to 부정사도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쌤이 다음 시간에 이어져서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쌤 시키는 거 한번 볼까요? 그 앞 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앞 페이지.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63을 보시고 63에 C번에 왕별을 2개 치십시오. 그리고 우리 반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 쌤하고 오늘 했던 문법 중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틀리던데 보세요. I'm sorry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be surprised 다음에도 투부정사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반 대부분 다 be surprised 다음에 am만 나오고 동명사 나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택도 없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계열이 나오게 되면 알다 계열의 동사가 나오면 쌤이 무슨 처리합니까? 알게 돼서 행복해요. 알게 돼서 실망했어요. 알게 돼서 뭐합니까? 기뻐요. 알게 돼서 놀라요. 알게 돼서 기뻐요. 알게 돼서 진짜 놀랐어요. 알게 돼서 슬퍼요. 알게 돼서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relieved 마음이 놓이는. 여러분들 이러한 형용사들은 알게 되다 동사 여러분들
봐서 읽어서 알게 되는 동사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세며 ing입니까? 전치사 플러스 ing입니까? 투부정사입니까? 100% 투부정사. 그렇게 문법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오늘 수업 시작할 때는 be interested와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be sorry 시작했지만 이거는 그 두 개에만 국한된 겁니다. 이 감정 형용사들 싹 다 염도미가 해당됩니다. 싹 다. 그래서 우리가 I'm sorry to hear that. I'm relieved to hear that. I am amazed to hear that. 이렇게 연습을 해오셔야 됩니다. 연습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거 막연히 쓰고는 있었지만 처음 본 친구 되게 많을 겁니다. 이 문법 자체를. 근데 우리는 지금 교재 보니까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까? 2페이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셔서 여러분들 교재 말고 제 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유니트 63과 64의 제목 자체가 뭔 것 같아요? 형용사가 나오고 나서 뭐가 나온 경우? 투부정사가 나온 경우?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결론 내릴 때 여러분들 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요? 세 번째 염더미가 어떤 거 나올 수 있다고? 염더미가 투부정사만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알다 계통 동사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보세요. 알게 돼서 행복해요. 알게 돼서 어떻습니까? 뭐냐? 의미가 기뻐요. 알게 돼서 염더미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금방 봤던 거 있죠? 이런 계통 나오면은 뒤에 뭐 나와야 됩니까요? 전치사 동명사입니까? 투부정사입니까? 투부정사. 그까지 우리는요 형용사 줄을 세워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용사 계통을 몇 가지로 우리는 투부정사가 좋아하는 형용사 계통 몇 가지를 정리해야 된다? 세 가지. 그게 그러니까 본질적인 투부정사예요. 근데 한 번도 이렇게 관점을 우리는요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은 투부정사를 좀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선생님 늘 그렇게 느낍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접근하고 회화도 이래 합니다. 원어민도 그래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가 제목이 뭐라고? adjective 플러스 투부정사인 겁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책이 나왔는지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좀 빡시게 해야 되는 유닛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번도 관심 없이 받는 친구는 꼭 63, 64를 집에 가셔서 다 외워오도록 합니다. 아시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내일은 쌤이 또다시 무슨 파트에 대해서 우리만이 쉽게 생각하고 넘겨버렸던 여러분들 이 투부정사에 대해서 쌤이 다시 특강처럼 다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아시죠? 우리만 예습해 오십시오. 51, 52, 53 이렇게 세 개 오십시오. 깊죠? 쌤은 개인적으로 실용법 CD 중에서 D 수업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죠? 공부할 게 제일 많아요. 내일 결석 없이요. 여러분들이가 공부하셔서 등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쌤이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뭘 자꾸 핑계를 대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실용용법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기초법하고 그거 하고 나면 꿈이 이루어진다. 쌤 그렇게 확실하고 싶어요. 아시죠? 그리고 어떤 목표로 공부하든 간에 문법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영어는 언어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영어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법 정리를 좀 철저철명히 하십시오. 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인사할까요? Have a good day. 수고하셨습니다. 우리